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서 모였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을 하고 모였기 때문에 날씨가 덥지만 모든 순서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 대회에 앞서서 중국 인민일보 망언 규탄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문을 잠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의 망언 규탄을 위한 대국민 기자선언문. 최근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이 한국의 사드 전쟁으로 인해 내년 대선에서 정치 지형의 변화가 발생할 것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가능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무례한 정치적 꼼수이며 과거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중화주의적 한반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만한 착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21세기의 세계가 변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발표를 무산시키는 등 사드 몽주를 부리며 국제평화와 질서마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중 양국 간 신뢰와 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 정부가 이들 언론의 내정 간섭적 발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중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중차되게 있음을 분명히 중국은 인식하고 앞으로 대국다운 책임있는 자세로 대한민국 내부 분열 조장이 아닌 근본적 문제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 적극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 대응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350원 회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세력과 함께 사드 배치 지지 범국민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김경재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호대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힘차게 3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신 피켓을 함께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일보는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라! 중국의 오만한 한반도 인식을 엄중히 규탄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중 우호 관계를 해치는 갈등 조장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국 68주년 기념식 미 사드 배치 지지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 읽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일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나라사랑기독인연합회 고문이신 심영식 고문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국 68주년 기념식 및 사드배치 지지 국민대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71회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무자기한 침략으로 일제의 식민지로 36년간의 우리의 선조들이 온갖 고통과 학대를 받으며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족의 홍과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켰고 그리고 살인 착취로 온갖 순환을 당한 침략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정신화했던 젊은 여성들을 총칼을 앞세워 강제로 데려다가 위험부로 치욕의 생활을 하게 하고 젊은 청년들을 강제징용과 징집으로 갖가지 수탈을 일삼아왔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오게 되는 망상을 지금도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지금도 일제의 침략을 희미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시는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면으로도 다시는 침략에 도발할 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맞으며 기뻐하던 것도 잠시, 북한의 김일성의 남친을 위하여 6.25 전쟁으로 동족 상전의 피 흘림이 있었던 대한민국입니다. 동족 상전의 피를 흘림도 까맣게 잊은 북한의 김정은의 세력들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무수단 대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무장을 대처하기 위하여 사드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정복과 좌경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부가 국가를 위해 애쓰며 신중히 검토하여 사드 배치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인 것처럼 사드 배치를 지지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애국단체 총협의회와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회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단체와 내빈 소개를 박정수 애총협 집행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투철한 애국심이 없이는 오늘 같은 연휴 기간 중에 시간을 내셔 이곳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참여하신 모든 단체와 내빈들을 빠짐없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체크를 못해서 빠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최단체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애국단체 총협의회 상임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공동 주최 단체인 권영애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 상임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안기부장 역임하셨습니다. 같이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는 유광수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 상임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종은주 공동의장께서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연휴라고 지역교회에 내려갔는데 특별히 오늘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말씀하실 때 하시도록 하고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기념사 순서입니다. 건국회장이시고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회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는 권영애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념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광복 71주년이자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로서 우리 민족 최대의 경축일입니다. 36년 동안이나 일제히에 국권이 찬탈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이 된 지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에서 유엔의 인정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된 날인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희생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물론이고 그 시대를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온 결의가 환희의 만세를 외쳤던 그 감격은 다음의 광복절 노래의 가사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나 애국시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와 같은 해방은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가로서 광복이 완성된 것입니다. 즉 40여 년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오늘도 이 날을 광복절로만 경축할 뿐 대한민국의 건국된 날인 건국절은 외면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지만은 65년의 광복기념일, 오늘 정부에서 시행한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은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대통령의 역사의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관련자들과 광복절을 주관하고 있는 광복회를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통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고 심지어는 사생아까지도 고아원에서 그에게 생일을 주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 쳐놓고 건국일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일성 도당들도 그들이 9월 9일 그날을 구구절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나라는 분명히 앞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고, 통일된 그때 과연 우리는 건국일이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구구절을 따라서 건국기념제를 축하할 것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18년이면은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분명히 우리는 모두 광복 73주년, 건국 70주년이라고 하는 두 의미를 한 날짜에 경축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들의 결의를 모아서 그 운동을 출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 제안하면서 저의 기념사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념사 나기현 상임위장 유광수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기독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도단성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에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싸우지 않고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기독인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랑하는 기독인들이 출범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작을 오늘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축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소프라노 곽진주 소프라노께서 목련화, 또 오창호 테너께서 뱃노래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오
가자 슬픔에 떠들고 파도를 헤치는 바라다 보면은 하늘도 멀구나. 다같이야 헤이야 헤이야 어서 너처럼 고향에 가자. 아득한 수로 말린 고향산천 어디론가.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국일 제정을 위한 정부에 대한 건의문 낭독을 대한민국 사랑회장 나기현 고문이신 김길자 회장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문. 오늘 우리는 착잡한 마음으로 건국 68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국가의 건국일을 정부가 기념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해방 71주년 기념일로 정부는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도 기념해야 하지만 건국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구태여 논한다면 해방은 우리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얻어진 것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공산주의자들의 방해를 비롯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국채로 만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반세기 만에 이룩한 21세기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내부는 아직도 반국가적인 친북 좌익 세력이 사회의 한 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 건국 70돌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극복하고 건국일을 국경일로 제정하여 2018년 8월 15일에는 건국 70주년, 해방 73주년을 함께 경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8월 15일을 법적 절차에 따라 건국절로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정부는 건국 70주년 기념을 위한 민간군 합동준비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로 성공한 대한민국 건국을 자축하고 대한민국의 굴기를 국내외에 과시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포함하여 역사의 길이 남을 성대하고 다양한 축하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만일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이 민간 주도의 건국 70주년 기념 사업회를 설립하여 애국 시민과 함께 기념 행사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애국 시민들의 건의를 반드시 수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5일 애국시민단체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기현 청소년 합창단에서 축하 합창 순서 있겠습니다.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역리고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리고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으니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노래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묻히셨다 찬양해.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양각 나팔을 불며 나팔 불며 이스라엘 소리 질러. 여호수아 외친 소리에 무너졌네. 이르라.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부수와 성을 쳤네. 역리고 성이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축도 순서입니다. 개혁교단 총회장이신 김은복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친히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한민국 건국 68주년 기념식 및 사드 배치 지지 국민대회에 참여한 애국단체 총협의회, 나라사랑 기독교 연합의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사드 배치 지지 국민 걸기대회 오늘의 대사를 애국단체 총협의회 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가 아주 걱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드를 반대하는 집회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운 냅시다. 우리 애국단체 동지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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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오늘 아침에 8.15 경축 행사를 텔레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종의 장군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만 건국 68주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와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박유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건국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이 박유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제한군인회 회장을 할 때 노무현이 밑에서 본초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유철이가 장악하고 있는 그 뭐지?
광복회입니다. 광복회에서 사사건건 건국조를 반대합니다. 건국회에서 현재 박유철이가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건국일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일이다. 8월 15일이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 한 나라가 건국을 하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일을 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하에 영토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고 영토가 없는 데서 어떻게 건국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김일재 여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년 후에 70주년 되는 건국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가 기념을 하자. 8.15 광복절하고 건국절하고 같이 기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광복해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되겠어요? 내가 박유철이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몇 번 만났다고. 내가 만나자고 술술 도망가. 여러분, 이 세상에 15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도 건국절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국절이 없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건국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게 해서는 안 되겠어. 이게 뭐 정부 그다음에 이게 물고 늘어져야지.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건국절을 주장한 게 벌써 몇 년이야. 근데 이게 안 되겠다고. 다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택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선언해서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서 시장경제를 했고 6.25 때 유엔군을 파견해가지고서 나라를 지켰고 그 다음에 중요해. 6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 4.15 파기 조약에 의해서 이 63년 동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했다고. 한국에 주둔하는 2만 8천 명이 한국에 놀러 왔습니까? 뭐 장난하러 왔습니까? 우리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꼼짝도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못 살게 군 세 나라가 있어요. 첫째 나라가 중국. 여러분, 수나라 을지문덕 장군 아시지? 당나라 영계서문 장군 아시지? 명나라, 청나라 시시 때도 없이 쳐들어왔어. 그때마다 우리는 조국을 바친다고 수십의 말에다가 등에다가 비단 금은 보석을 싣고서 말이야 조국을 중국에다 갖다 바쳤어. 그래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왔다고. 그 다음에 몽고가 40년 동안 우리 한국을 지배했어. 징기스칸의 후에 손자 구빌라이 칸이 40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어. 몽고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그래. 왜냐? 몽고 사람들이 한번 쳐들어와가지고 철수할 때 이쁜 여자, 젊은 여자를 다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나은 것이 지금 몽고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이 몽고 40년 동안 여러분 삼별초라는 얘기 들었지? 삼별초. 제주도까지 해서 제주도까지 쳐들어갔어. 그 다음에 일본 임진왜란을 해서 36년 동안 착취했어.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 4.15 파기 조약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주한미군, 미군의 덕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육군 대회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간 사람입니다. 육군 대회 때 미 보병학교에 가서 1년간 유학을 했고, 육군 중령 때는 미국 육군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를 창설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할 때는 육군 대장으로서 한미연합사 부사령을 했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압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처럼 한국에 대한 영토 야심이 없다고. 한국을 먹겠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은 틈틈이 시간만 있으면 우리 한국을 먹으려고 그래. 만약에 지금 주한미군이 없고 한미동맹이 없고 한미사호정약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세를 받고 말이지 잘 견뎌내지도 못해.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독특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6명이 중국에 갔다고 그래. 우리 고엽제, 경우에, 자유천연맹, 그리고 무고구순자 이런 분들이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아주 혼을 냈다고 그래. 근데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더라고. 내가 재향군인회 회장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라고 있어. 이 사람이 이북 가서 김일성 동상을 찬양하면서 남경대 정신 이어받아서 통일하자 이러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인해가지고 왔어. 내가 재향군인회 해가면서 이 사람 집에 매일 30명씩 데모를 했어. 그랬더니 강정구 교수 사는 아파트에서 우리 동네에 빨리기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네에서 또 쫓겨냈다고. 여러분, 고엽제, 자유천연맹 뭐 하는 거야? 이 6사람 왜 말이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대주의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6명이야. 이게 다 지역구더라고. 지역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서 말이야 매일 가서 못 살게 그러라고. 그렇게 하면은 손든다고. 이 지금 말이지 안보가 큰일 나서 사드 이게 무슨 전자파? 이게 예. 우리 핸드폰하고도 똑같아. 이걸 반대해? 미국이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겠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와 있는데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드를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병력 가지고 자기 장비 가지고 들어와서 배치한다는데 그걸 왜 반대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해야지. 성주 시민들이 뭐 압니까? 이게 좌파에서 다 놀아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단결해서 반드시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집니다. 반드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차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태우 공동대표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논리정연한 말씀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맞아 죽든지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핵을 방치하면 우리 통일정책, 대북정책 다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강요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을 믿고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데 어떻게 상생구도가 정착되겠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로 억제 얘기, 왜 억제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하는 거 아시죠? 방어도 하고 선제도 하고 응징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복창해 보십시오. 방어, 선제, 응징,
이 세 가지 해야지 군사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제를 하는 사드 같은 것이 대북 억제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방어 무기인데 억제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철옹성처럼 거머잡고 있는데 억제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많은 돈 들여서 억제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불가피하니까 하는 겁니다. 불가피하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성직자분들, 천주교 사제님들,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사드는 전쟁이고 대화는 평화이니까 사드를 버리고 대화를 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피를 토하고 쓰러져야 될 일입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억제는 대화가 되든 안 되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든 안 하든 북한 핵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진보 세력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해야 됩니다. 사드를 하더라도 대화 노력을 좀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말이라도 되는 겁니다. 사드를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거는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드가 왜 절실한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드는 우리가 하는 방어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예, 방어, 우리 국방부에서 방어도 하고 선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방어는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체제에서 하고 있고요. 선제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응징은 미국의 핵우산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삼박자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비굴한 평화가 아닌 당당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 잘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드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방어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사드 가져온다고 북한 핵 다 막아내느냐? 아니, 방어란 것은 100% 완벽한 방어가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나 방어는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것이 좋고, 두 번 하는 것보다 세 번 하는 것이 좋고, 세 번 하는 것보다 네 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중방어합니다. 사중방어.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보다 더 우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동맹입니다. 동맹. 우리가 만약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의 신뢰성이 약화될 겁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상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은 한미 동맹이 보장해 준 안정성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전면 정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한미군이고, 미국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북한의 공포심 때문에 전쟁이 막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역사적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동맹국이 아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동맹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를 거부한다면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약화되고, 작게 5027이 약화되고, 핵우산이 약화되고, 이것은 우리 안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준비한 게 더 많이 있는데 빨리 마치라고 하니까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사드는 전쟁이고 대화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국론 분열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우스운 나라로 만들지 말고 그 무식한 입 좀 다물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죠. 외우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우스운 나라로 만들지 말고 그 무식한 입 좀 다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요즘에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600만을 넘어서 70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노래를 특별한 가수 모시고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노무현 탄핵 규탄대의 사의를 받던 이 자리에서 사의를 받던 송만기 현직 양평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12년 전에 참 제가 사회를 보고 이런 모든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르신분들 우리 이상훈 장관님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과정이 뭐 어르신들 다 나오시는데 아유 김경재 네 미국에 저 9월 30일 같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 때문에 제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양평군 의회에 저한테 성주에서 얼마나 많은 항의 전화 온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의원 성명서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송만기 하나가 사드 문제로 성주 사람들이 반정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주 참여 불매운동, 성주군수 퇴진 제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 종북 세력들이 거기에 침투해서 무조건 사드는 안 된다. 북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명서 발표했는데 잘했죠? 자, 제가 지금 부를 노래가 11년 전에 이놈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메가드 장군 동상을 철거할 때 저는 죽창 들고 싸울 때 싸우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란 영화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거를 봐야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애국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 노래가 11년 전에 만들어 놓은 CD가 뜨고 있습니다. 이만기가 아닙니다. 송만기의 메가더의 힘찬 목소리 박수 쳐주시면 노래하겠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같이 박자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앞으로 뛰어 인천을 탈환하라 메가더 장군의 힘찬 목소리 인민군 놀라게 했네 Let's go 앞으로 가자 잘대한 10km 가자 한국 해병 미국 해병 상륙작전에 적들은 도망을 가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 좋아해 내가 더 장군의 기막힌 저술 세계가 놀라버렸네 Let's go 앞으로 가자 두만강 압록강까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 북으로 Let's go 앞으로 가자 잘대한 통일
좋아해. 내가 더 장군에 기나진 것을 세계가 몰라버렸네. Let's go, let's go. 앞으로 가자. 도망가 압록강까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 북으로 북으로. Let's go, let's go. 앞으로 가자. 잘대한 통일 위하여.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 북으로 북으로.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평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사드 배치 지지를 원하는 우리 애국시민단체의 오늘 각 단체장들의 주제 연설을 읽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애국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종명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자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상위군입니다. 16년 전 DMZ에서 작전 중 치료를 받고 쓰러진 부하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또 다른 치료를 받고 제 두 다리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발목만 없는 게 아니라 한쪽 무릎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굳건하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떼약볕 아래에서도 DMZ 내에서 방탄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걸 우리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지금 DMZ 내에서 작전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작년 목함지뢰 도발, 아직까지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드 배치 논란을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을 벌써 다 잊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당해야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 저기 할아버지부터 손자들까지도 사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하나도 해롭지 않다는 것을 다 밝혀졌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사드가 미국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사드가 미사일 요격 시험을 했는데 100% 성공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왜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사드가 우리나라 전체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태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공중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왜 반대합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위협 앞에서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국민이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입니다. 안보 불감증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저 앞에서 분열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조상과 자손들한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조상과 후손들 앞에서 죄 짓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과 자손들 앞에서 우리 때에, 여러분들 때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짧게 얘기하라 그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무력 도발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내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주고 싶습니까? 절대로 내주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그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총력으로 결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로 뭉칩시다.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고위업체 전후회 이영규 총회장을 대신해서 김성욱 사무총장께서 우리 김정은 독재 정권 그리고 종북 세력에 대한 규탄이 있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조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이 뜨거운 자리에 열기를 모아주시는 우리 애국단체 협의회 공동대표단 및 그리고 우리 고위업체 전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정은을 규탄하기 전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TV 패런에 나와서 사드가 어떻다, 미사일이 어떻다, 핵이 어떻다 말들 뻔질나게 참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통탄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김정은이가 5차 핵실험을 또 하고 미사일을 연속 쏴대니까 사드를 배치를 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 때문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원인 제공이 김대중 노무현 10년 좌파 정부에서 북에다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원인에 대한 거는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고 무슨 사드가 어떻다 핵이 어떻다 그렇게 죽은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은 김대중이가 김정일, 김정은에게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은 돈 가지고 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원인 제공에 대한 거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남남 갈등만 부추기는 이러한 이야기로 시간을 땜질하고 돈벌이를 합니까? 안보는 우리 스스로 몸과 행동으로 지키는 거지 TV에 나가서 앵무새처럼 입으로 하는 것이 안보가 아니라 이겁니다. 없어!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북에 쏟아부어서 돌아온 것은 우리에게 공갈과 협박뿐입니다. 요즘 종북 세력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은 핵이 우리 것이 된다고. 그게 우리 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핵은 미국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공갈 협박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의도에 있는 모 정치인이 사드를 갖다 놓으면은 전쟁이다 이거예요. 전쟁. 북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는데 우리가 사드를 쏩니까? 안 쏩니다.
그런데 사드를 발사하면 전쟁이라고 그래. 그 미친놈이 정당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대표.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마움을 모르고 배은망덕한 짓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땅에 우리 동포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수백만이 참전을 하여 5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고 전사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만 명이 전상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소령으로 참전하여 한국에서 전사를 했고 38명이라는 고위 지도자, 장군, 장관 자제분들이 우리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들 나라를 지키고 그들 국민을 지키고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고마움과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틈만 나면은 미군 철수하라, 미국 돌아가라. 우리의 혈세를 수십조 원을 받아서 핵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김정은이나 이 땅의 자유와 재산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미군 전사자 가족과 그 전우들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이 종족들이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놈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여의도의 쓰레기 같은 300명들 이것만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통일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는 국론에 해를 끼치는 자들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 모두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안보에 헛걸합시다. 예, 다음은 사드 배치 지지 및 반대 세력 규탄 우리 자유총연맹 김경재 중앙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설하고 가시는 고엽재 동지회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구구절절히 감동스러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월남까지 가서 미국에 대해서 의리도 지키고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의 삶을 희생당한 많은 고엽재 동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이제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반성합시다. 36년간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으면서 그래서 1945년에 연합국의 전쟁 승리의 기념물로 기적같은 광복을 차지하고도 우리가 그 36년의 2배에 해당되는 70년 동안에 이민족도 아닌 동족의 한 부분 공산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에 의해서 2,400만 우리 동포가 질곡에 빠져서 산
이런 부끄러운 민족적 수치를 빨리 중단하고 2,400만 북한의 동포들의 고난을 하루빨리 경감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그 많은 사람을 때려부시고 이 나라를 자유통일로 이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왕조 시절을 좀 돌아가 보면 사실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볼만한 게 많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휘건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딱 차지해가지고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저희들 좀 국호 좀 정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를 했어요. 국호를 하나는 황량이라는 이름 하나 하고 자기가 살던 고향 이름이에요. 하나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두 개를 딱 내서 오면서 주원장에게 천자님 이름 좀 골라주십시오. 골라주면서 조선에 500명의 여자를 공유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주원장이가 조선으로 해라. 이래서 우리가 국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 우리가 많은 성군이라는 임금들도 중국의 직사가 오면 저 영웅을 앞가에 가서 춤을 추고 인사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심지어 우리는 역사도 먹어버리려고 그래. 고구려도 먹으려고 하고 발해도 먹으려고 해. 이런 사고방식이 사드 좀 섰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거는 것이요. 따라서 이 사드를 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은 단순한 완보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주차장을 세우고 우리가 중국에 절대로 꿀리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살린다는 역사적 문화적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새 보니까 아까 우리 고엽재 사무총장께서 저 여의도에 있는 300명만 싹 쓸어버리면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싹 쓸어버리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그 중에서 요새 6명인가 그 정신 나빠진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어영부영하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하도 얄미워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병신년이죠. 병신년인데 한자 병신하고 좀 잘못된 놈 병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이번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알랑알랑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병신육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열빠진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오늘 현재 10명의 국회의원이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게 아직도 장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부터 날씨가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가 하도 고함을 지르니까 저 햇빛도 물러갔어요. 제가 고함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하고 고함입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오만한 중국도 물러가라! 물러가라! 북한의 김정일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정치는 사드를 이 나라에 배치를 해서 이 나라를 든든한 안보를 확립해서 우리가 진짜 단단한 국력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그런 것을 위하는 자유민주 세력과 사드 반대를 핑계로 해가지고 중국에 알라붙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앞잡이를 쓰는 종북 내지 친북 세력과의 역사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사드 발표를 할 때 우리 국민 50%가 지지를 했어요. 근데 요새 7% 올랐어요. 57%의 국민이 사드는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왜 사전에 상의를 안 하느냐. 여보시오. 국방 문제를 하는데 어떻게 사전에 상의를 합니까?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의 수임을 주셨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국군의 총수로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사드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발표를 하면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가를 존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지금 여기 근처에서 떠들고 다니는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은 정신이 아리꾸리하거나 누구의 앞제비거나 북한의 사대주의자거나 중국의 사대주의, 우리하고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반국가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만 그냥 말로 떼기를 쳐서 다시는 사드를 반대하는 일이 이 나라 언론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드야 물러거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드야 물러거라! 사드야 물러거라! 다시 한번 사드야 물러거라! 사드야 물러거라! 이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을 물러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북한 주민 인권 신장 및 자유 통일에 대해서 우리 탈북 여성 유현주 여성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선 유현주 고문 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우리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이 됐습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저는 북한이 살기 힘들어서 목숨 걸고 남한에 왔더니 그 사람 못 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지. 정말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북한 보내는 거 뭐 어렵습니까? 북한에 그냥 전단지 날릴 때 그다 그 풍선에다가 손모가지 매달아서 그냥 날려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그냥 열흘도 못 살고 다시 저처럼 탈북을 할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뒤로한 채 오직 김부자 정권, 그 독재 정권을 대변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 내 북한 주민들에게는 따로 선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지명의 지략으로 대남 정책을 펼치신 결과 드디어 남조선 정권이 우리 장군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따오 식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군님이 무서워서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준다. 이따오로 말입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북한 정권이 무서워서 준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사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준 쌀과 비료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미사일로 핵으로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북한이 그래도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닌가? 오히려 탈북한 저희들을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살만하게 되면 왜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명 가까이 탈북자들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처럼 이렇게 고운 여성들이 탈북을 자꾸 하니까 바로 몇 년 전에는 김정일이 열받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김정일이 지금 속 터져서 죽으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의 소원이라는 통일이지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남한에서 불러온 노래지만 예전에 그 임수경인가 하는 그 여자분이 그 북한의 축전 때 와가지고 전대 대표로 와가지고 북한에 널리 퍼져서 북한에서도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선정했답니다. 왜 금지를 했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군사 강국이다. 군사 강국이 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고 떠버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핵과 미사일을 더욱더 강화해서 바로 북한에서 바라는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대한민국을 빼앗겨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종북 세력들이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가 굳건히 지켜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단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서! 북한의 속담에
우리가 호수라면 동네집 개들이 드나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보가 튼튼해야 그 어떤 적들이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 목숨 걸고 찾은 자유이기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행복이 소중하다면 우리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북괴 정권으로부터 끝까지 수호하고 우리가 바라는 자유 통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없어! 저는 얼마 전에 북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아버지 묘소에 가서 술 한잔 부을 수 없는 이 분단의 현실을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통일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1000만 이상 가족의 아픔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야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보장이 되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북한 정권 붕괴시키고 우리가 봐야 하는 자유 통일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대통령, 국회의장,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 나라사랑 기독인연합 정원주 공동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방위는 국가가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이며 지금에는 정파적 유불리나 지역적 님비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대안도 없이 중국의 반대를 들먹이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괌에 실전 배치된 사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많은 논란 중에서도 사드 체계 배치를 결정한 대통령님의 이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 사항을 조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정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안전성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국 정책의 전환입니다. 중국은 사드 반대를 빙자하여 한미동맹체제를 와해시키고 한반도를 중국의 패권에 애속시키겠다는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의 일원으로 자주 독립과 주권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추구한다는 국가안보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는 호혜평등 원칙하에 설린 관계를 발전시키며 국가안보 관련 국익 추구에는 추호의 양보나 타협도 없다는 레드라인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남중국 해외 중국 소유권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당히 표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핵보유를 서는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핵에는 핵으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일본도 먼저 핵보유를 언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방어무기 체제 배치 하야를 놓고는 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비굴하고 한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지혜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와 모두 국민 모두가 기도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져서 더욱 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2016년 8월 15일 애국시민단체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 종북자익척결단 조영환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방 약화, 치안 교란, 법치 파괴의 주범 집단이 되어 있는 국회 및 국회의장께 우리가 올리는 메시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 사드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배치 운용하는 것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서 적극 환영할 일이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며 오히려 국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근저에는 반미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반도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와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노리는 사드 반대 전략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이 중국 패권에 편입되어 핀란드와 됨으로써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 즉 공산적과 통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살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난 제헌절 축사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는 그러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항복하여 전쟁을 피하는 게 낫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여 한미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북한의 전쟁 도발에 항복하는 게 낫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적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포진해 있는 20대 국회는 적극 해산해야 합니다. 만일 해산당하지 싫다면 국회는 사드 배치 지지 성명을 전원 일치하여 발표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십시오. 또한 이번 기회에 국회 내 종북 세력을 축출하여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정세균 의장이 앞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16년 8월 15일 애국시민단체 회원 일동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공교육 설리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국민 여러분, 북한은 핵미사일로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는
국가 방위를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사드 배치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반대가 도를 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함께 운용될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설도 이미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한다면 국가 방위를 포기하고 김정은의 위협에 항복하자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중국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며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사드 반대를 선동하는 세력의 숨은 목적은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중국에 예속되어 북한과 연방제 통일, 즉 적화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성패는 국민의 의식 수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국가의 자주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희생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나라를 방어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비굴한 국민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동맹국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드 반대 피켓을 든 성주 군민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자화상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국가 방위에 필요하다면 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라고 요구합시다. 사드 반대를 선동하며 본색을 드러낸 이들 종북 매국 세력을 이번 기회에 국민이 나서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킵시다. 성주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많은 지역에 군부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 지역에서는 농사도 제한받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을 비롯한 이들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청정지역도 고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주와는 안 된다고 종북 매국 세력 편에 서시겠습니까? 국가가 있기 때문에 피켓 들고 시위할 자유도 누리는 것입니다. 성주를 고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배신자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박수를 받는 자랑스러운 성주 국민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5일 애국시민단체 회원 일동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드 배치 지지 국민 거규대회 우리 오늘 결의문 낭독이겠습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김동근 대표와 청년보수연합 유연아 대표가 공동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이다. 우리는 근간의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백해무익한 논란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배치 계획을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예, 마지막으로 그 구호는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안 없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여 국론 분열과 갈등을 만들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역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 방위를 위해 사드 배치 지지 성명을 발표하여 국론을 통합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든지 아니면 국회 스스로 해산하라. 하나, 북한의 핵 미사일이 폐기되면 사드도 배치할 필요 없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대착오적인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차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사드 배치 반대는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중국의 패권에 편입되어 김정은 정권에게 적화통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와 번영의 과실을 만끽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역하는 종북 사대주의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축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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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성주군민은 레이더 전자파 유해설이 거짓으로 판명난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국가 방위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 성주만은 안 된다고 종북 4대 세력 편에 선다면 성주는 국가 안보의 배신자로 기록될 것이다. 성주 군민은 모든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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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15일 애국 시민단체 회원 일동.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오늘 나라사랑 기독인연합 청소년 합창단의 조국 창가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만세 삼창가 행진으로 오늘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빛내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있고 우리 만세 삼창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한 경우에 우리 구제대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만세 삼창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앞으로. 여기 나온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이번 행사 주최적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68년 전에 해방이 되고 또 68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71년 전에 해방이 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축제 분위기가 넘쳐야 할 이러한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지금 우리는 나라 걱정하는 이런 슬픈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마음을 함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애국심, 그 다음에 안보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 될 때 이 나라는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애국심, 그 다음에 안보의식의 철저함을, 충만함을 바라는 대한민국 만세를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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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